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70대 후반 순자는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 한 줄기가 뜯어진 벽지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바닥의 장판은 온통 얼룩투성이었죠. 하지만 순자의 자리만큼은 언제나 말끔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묘한 품격이 배어나왔어요. 마치 오래된 귀족의 후예 같았죠. 할머니, 아침 드세요. 딸 영미가 소박한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영미는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파트타임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죠. 가정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미가 준비한 김치찌개를 받아들였죠.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20대 중반 수지가 방에서 나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이었죠. 순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안의 희망은 바로 수지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순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해방과 전쟁, 급격한 산업화를 모두 겪어낸 세대였어요. 젊은 시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가족들조차 정확히 몰랐죠. 순자는 늘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며 과거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현재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스쳤죠. 할머니, 오늘 민준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은 1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수지에게는 과분해 보이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어요. 마음이 통했죠. 순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청년 참 좋더구나. 우리 수지를 소중히 여기는 게 보여. 순자는 몇 번 민준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의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특히 민준이 순자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랐죠. 영미도 민준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다르긴 했지만 민준은 수지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결코 우습게 보지 않았죠. 엄마도 민준이 좋은 것 같던데. 수지가 물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요? 수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수지도 민준의 집안과 자신의 집안 사이의 격차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죠. 민준의 부모는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어요. 반면 수지의 가족은 이렇게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죠.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나 집안이 전부가 아니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수지는 순자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준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는 수지의 진솔함과 따뜻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집안 배경보다는 수지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수지가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며칠 전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였죠. 춘자와 영미는 수지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이었어요. 복잡했죠.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전쟁과 혼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옛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래서 수지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켜주고 싶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수지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내 편이야. 영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수지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두 사람의 따뜻한 응원에 수지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힘이 솟았죠.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민준을 만나러 나갔어요. 춘자와 영미는 집에 남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죠. 춘자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비밀스러운 과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옛날이 그리워졌죠. 영미는 어머니가 가끔 그런 사진들을 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춘자가 젊은 시절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품격이 남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소박한 할머니 역할에만 충실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녁 늦게 수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과 걱정,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죠. 춘자와 영미는 수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숨을 멈췄죠.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춘자와 영미는 놀랍지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벅찼죠. 축하한다, 우리 수지야. 춘자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미도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축하해.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의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그런데 수지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을 만나고 왔는데 좀 복잡해요. 민준은 부모에게 수지와의 결혼 의사를 밝혔지만 부모들의 반응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수지의 가정 형편을 문제 삼았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현실의 벽이 느껴졌죠. 민준의 어머니 명숙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사교 모임을 즐기는 전형적인 상류층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집안 배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아, 그 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좀. 명숙의 말에는 명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정호는 좀 더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긴 했지만 속으로는 수지의 집안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들에게는 결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했어요. 격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준이는 어떻게 했어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직접 만나보시라고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순자와 영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분명 쉽지 않을 것이었어요. 태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순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변화를 영미는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죠. 며칠 후 민준이 어머니와 함께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숙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과 좁은 골목길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죠. 여기가 맞나? 민준에게 속삭였지만 민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입술이 꽉 다물어졌죠. 집 안으로 들어선 명숙의 시선은 곳곳을 훑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작은 평수, 소박한 장식들.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순자와 영미, 수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차와 과일을 내놓으며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요. 손님을 위한 정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의 예의 바른 태도와 품격 있는 말씨에 명숙은 잠시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명숙의 인사는 건성이었어요. 무성의했죠. 대화가 시작되자 명숙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씨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탐문하는 듯한 톤이었죠. 영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할머님은? 저는 그냥 늙은이입니다. 별 다른 일은 하지 않아요. 순자의 겸손한 대답에 명숙은 내심 안도했어요. 역시 평범한 집안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명숙의 질문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집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집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명숙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경멸의 시선이었죠. 수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순자는 태연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숙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래야 맞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월감이 느껴졌죠. 아니에요. 다만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맞는 수준에서 해야 하는 거고. 명숙의 말은 명백한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었죠. 민준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명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수지 씨는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순자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본능이었습니다. 수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몸이 달아올랐어요. 수지야. 순자가 조용히 손녀를 말렸죠. 명숙은 수지의 반응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교육이 안 되어 있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경멸의 눈빛이었죠. 방문이 끝난 후 명숙은 민준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 애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을 생각해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지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는 수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에요. 사랑이 더 중요했죠.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숙의 태도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무시를 떠올리게 했어요. 젊은 시절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그때의 분노와 서러움이 다시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옛 상처가 다시 아려왔죠.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수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꾹 눌러 담았죠. 수지는 민준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순자와 영미는 수지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순자의 말에 수지는 힘을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같이 대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 단호했어요. 민주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지가 너무 소중했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수지를 만나 말했습니다. 수지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셔서. 수지는 민준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메었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순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좋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우리를 싫어하세요. 춘자는 수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지야, 세상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죠. 할머니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거가 떠올랐죠. 그럼 할머니도 많이 당했지. 하지만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았단다. 춘자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비밀로 남겨둔 과거였죠. 한편 명숙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 말이야. 집안이 완전히 거지야. 할머니도 촌스럽고. 친구들은 명숙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집안이 안 맞으면 나중에 고생해. 역시 명숙이가 현명하네. 명숙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우월감에 취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진실을 모르고 있었죠. 며칠 후 민준이 다시 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결심을 한 듯했죠. 수지야, 나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너와 결혼할 거야. 부모님이 반대하면 혼자서라도 할 거야. 민준의 말에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민준아,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였어요. 진짜 사랑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옛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가난한 할머니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세상의 편견이 서러웠죠.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깨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미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영미야.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결심이 서고 있었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모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수지와 결혼할 거예요. 절대 안 돼. 명숙이 소리쳤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죠. 민준도 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아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집안이 뒤집어졌죠. 정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만해. 둘 다 진정해. 민준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을 생각해라.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 편이세요? 그게 아니라 정호도 난처 있습니다. 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입장도 이해됐어요. 딜레마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혼자서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집도 나갈 거예요. 명숙은 기절할 뻔했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부모를 버리고 여자를 택한다고? 하지만 민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수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정호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결혼은 해도 되지만 최소한으로만 해라.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민주는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결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수진의 가족에게 말이에요. 특히 순자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민준과 수지는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어요. 결국 아버지 정호가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일하며 조건부 승낙을 했죠.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시선은 그대로였어요. 적개심마저 느껴졌죠. 결혼은 해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명숙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예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객 명단도 우리가 정하고 수진의 쪽은 최소한으로만. 민준은 어머니의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수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수지는 민준으로부터 이런 조건들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숨이 막혔죠. 하지만 결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의 말에 민주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런 여자를 놓칠 수 없었죠.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명숙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기, 예식장 선택, 하객 대접 방식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수지 가족의 의견은 거의 묻지도 않았죠. 물어봐도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어때요? 명숙이 값비싼 드레스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지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월급 몇 달치였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비싸긴 뭐가 비싸. 결혼은 한 번뿐인데. 명숙은 수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애들은 역시 돈 걱정부터 하네라고 생각했죠. 예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의 가장 비싼 웨딩홀을 선택했어요. 수진의 가족이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이곳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명숙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뭔데 반대해? 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은 속이 쓰렸지만 참았죠. 수진의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명숙이 하객 명단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친척 몇 분 정도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할머니는. 명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예식장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명숙의 말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골적이었어요. 뻔뻔했죠. 수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할머니는 꼭 오셔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없는 제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명숙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었어요. 정말 고집이 세네. 속으로 혀를 찼죠. 하지만 명숙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지 가족을 위한 자리는 뒷자리로 배정했어요. 피로연에서도 별도 테이블에 앉히려 했죠. 하객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수지 가족들이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체면이 깎인다고 여겼죠. 춘자는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손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수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겪었던 차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려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지가 순자의 침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죠. 괜찮다, 우리 수지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순자의 말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결의도 느껴졌어요.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듯했죠. 결혼식 2주 전, 명숙은 또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수지야, 하객 접대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쪽 하객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거든. 명숙의 말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혹시 수진의 가족들이 신뢰하는 일은 없겠지. 이 말을 들은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해서. 명숙은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가족을 하등한 존재로 취급했죠. 인격모독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춘자와 영미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엄마,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춘자는 수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춘자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었죠. 결혼식 일주일 전, 명숙은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수지야, 미안한데. 명숙이 가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게 어떨까?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달아올랐죠. 있잖아, 우리 친척들이나 하객들이 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명숙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체면치레였어요. 인간성이 바닥났죠. 절대 안 돼요. 수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는 결혼식은 할 수 없어요. 명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야, 현실을 좀 봐. 할머니가 오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수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제 유일한 혈육이에요. 이 대화를 들은 민준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할머니는 당연히 오셔야죠. 하지만 명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오시더라도 좀 눈에 띄지 않게 해줘. 그리고 가난한 티 나는 옷은 입지 말고.
명숙의 요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어요. 완전히 선을 넘었죠.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순자와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영미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순자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나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수지야, 할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순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수지가 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수지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잠시 놀랐습니다. 수지야,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할머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수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에 맞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당시 정부 고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고급스럽고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옛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죠. 순자는 그 옷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깨어났죠. 영미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영미야, 내일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다듬어야겠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확고한 의지였죠. 영미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수지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순자의 참석에 대해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꼭 오셔야 해요. 제발 어머님을 설득해 주세요. 민준은 어머니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겨우 승낙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죠. 어차피 시골 늙은이가 와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들었죠. 거기에는 과거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며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연락할까? 신중하게 고민했죠. 마침내 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수야, 나 순자야. 상대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차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이 시작되었죠.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완벽함에는 수진의 가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해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수진은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민준과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순자가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몰랐거든요. 그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임명장과 표창장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차관 임명장도 있었죠. 순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위치에 있었죠. 내일은 다를 거야. 순자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웨딩홀에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명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했죠. 꽃장식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음향시설도 직접 확인했어요. 하객 좌석 배치도 다시 한번 점검했죠.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체면이 걸린 문제였죠. 수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감정이 드는 날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민준과 결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받을 차별에 대한 걱정도 무거웠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수지야, 괜찮아? 영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숙 같은 사람들과는 차이가 났죠. 격이 다르다는 게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직 안 오셨어.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하시던데. 영미의 대답에 수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순자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어젯밤 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쪽 하객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최신형 고급 승용차들이 웨딩홀 앞에 줄을 섰죠. 기업 임원들,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명숙은 이런 하객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답네.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보세요. 저분은 대학병원 원장님이시고, 아, 저기 오시는 분은 대기업 상무님이에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수지 쪽 하객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 평범한 복장이었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명숙은 이들을 보며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격이 다르네. 그녀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부 쪽 가족들은 좀 평범한 편이야. 이런 말들이 수지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마음이 상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도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영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린 게 아닐까 했어요. 순자가 상처받아서 안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마음 아프셔서 안 오시는 건 아닐까요? 수지가 울먹였어요. 명숙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으시니까 부담스러우셨나 보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수지야.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피곤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수지에게는 순자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자야말로 자신을 키워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허전했죠. 결혼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최신형 수입차였죠. 뒷좌석 문이 열리자 완벽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7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은 최고급 브랜드였죠. 핸드백도 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품격 있게 차려입었어요. 그 여성은 바로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소박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순자의 등 뒤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순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따라왔죠. 마치 경호원 같았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은 순자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수많은 하객들을 봐온 그들도 순자의 특별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죠.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부 할머니입니다. 순자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확고하고 당당했습니다. 위엄이 넘쳤어요. 순자가 웨딩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순자에게 집중됐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분이 신부 할머니세요. 어머, 정말 품격이 있으시네. 명숙도 순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시골 늙은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분이 수지 할머니세요? 명숙의 친구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좀 다르네요. 명숙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순자의 옷차림, 자세, 표정 모든 것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위험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수지야. 할머니가 좀 늦었구나. 순자의 품에 안긴 수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결혼식이 비로소 완성된 것 같았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왔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수지가 순자의 정장 차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수지 결혼식인데 할머니도 멋있게 입어야지. 순자의 미소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죠. 영미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소박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 귀빈 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순자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명숙은 순자의 등장으로 이내 계획이 틀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었죠. 그녀는 순자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존재감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수지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걸어야 했죠. 그때 순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어요. 명숙은 순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당황했죠. 수지야. 순자가 부드럽게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걸어주마. 이 순간 웨딩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20대 손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걷는 모습을 상상한 하객들은 감동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아름다웠죠. 순자는 수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우아했어요. 품격이 넘쳤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멋지시네. 할머니가 저렇게 당당하시다니. 명숙도 이 순간만큼은 순자의 행동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순자가 너무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순자와 수지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순자는 민준에게 수지의 손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지 잘 부탁합니다. 네, 할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에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순자가 앉은 자리는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전방 VIP석이었어요. 명숙이 급하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왜 앉으세요? 아, 그분은 특별 귀빈이라고 하셔서. 직원의 대답에 명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서약을 마쳤습니다. 결혼 선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이제 피로연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호와 명숙이 먼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정호가 간단히 인사했어요. 오늘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도 형식적인 인사를 했죠.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영미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순자를 호명했습니다. 신부 할머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순자에게 집중됐죠. 그 순간 웨딩홀 뒤쪽에서 몇 명의 정장 차림 남성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순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웅장했습니다. 그
그 순간 웨딩홀 뒤쪽에서 들어온 정장 차림 남성들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김순자. 설마 그 김순자 차관님? 다른 남성도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똑같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오늘 신부 김수지의 할머니 김순자입니다. 순자의 자기소개에 하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인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뒤쪽에 있던 남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경제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었지요. 순자의 말에 웨딩홀의 분위기가 점점 숙연해졌습니다. 진지해졌어요. 경건한 느낌이었죠. 명숙은 순자의 말을 들으며 역시 옛날 얘기나 하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작은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말을 들은 명숙은 역시 평범한 공무원이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정부에서 일하면서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죠. 마지막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웨딩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흘렀죠.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에는 현재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무원 출신들이었죠. 김순자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획재정부 차관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 시대에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직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엄마이고 할머니일 뿐입니다. 순자의 말에 웨딩홀 곳곳에서 감동의 한숨이 들려왔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죠. 이때 웨딩홀 뒤쪽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어요. 순자의 후배였죠. 김순자 차관님.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장관은 순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인사했어요. 존경의 표시였죠. 존경하는 김순자 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장관의 말에 웨딩홀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다른 하객들도 이제서야 순자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무원 출신 하객들은 김순자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명숙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늙은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더욱이 현재까지도 정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죠.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순자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명숙을 향한 메시지였죠. 웨딩홀의 하객들은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순자를 알고 있던 정계 인사들은 더욱 열렬히 박수를 보냈어요. 뜨거운 박수였죠.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명숙은 박수를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기분이었죠.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순자의 연설이 끝나자 또 다른 정부 고위직이 일어났어요. 차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젊은 시절 차관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정중했어요. 존경스러운 표정이었죠. 웨딩홀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지 가족에 대한 하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순자에 대한 존경심이 확연히 드러났죠. 민주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손녀와 결혼한다는 게 영광스러웠어요. 가슴이 뿌듯했죠. 수지도 순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소에 겸손하게 지내셨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피로연이 시작되자 순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계 원로들, 현지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순자에게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섰어요. 차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존경합니다, 차관님. 차관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인사들이었죠. 명숙은 이런 광경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죠.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죠. 한 중년 남성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젊은 시절 차관님 밑에서 일했던 이정수입니다. 순자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 정수야. 그래, 잘 지냈나? 네, 차관님 덕분에 지금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객들은 순자의 과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었죠.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저는 현재 청와대에서 일하는 김민호입니다. 차관님에 대해서는 전설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옛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품격이 있었어요. 당당했죠. 명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차관님, 아니 어머님.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순자는 명숙을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자의 관대함에 명숙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명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인사했어요. 제가 모르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춘자는 명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평소에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잘 지내면 됩니다. 춘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명숙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모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춘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춘자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정호도 순자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존경스럽니다. 제가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춘자의 겸손한 모습에 정호는 더욱 감동했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민주는 순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민준아, 내가 우리 수지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춘자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춘자의 말에 민준은 더욱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손녀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임감이 생겼죠. 수지는 순자 옆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의 진면목을 본 하객들은 모두 수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스러운 눈빛이었죠. 특히 명숙 쪽 친척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지 씨 정말 훌륭한 할머님을 두셨네요. 차관님 손녀라니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잘 지내요. 하객들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순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런 순자가 자신을 평범하게 사랑해 주었다는 것에 더욱 감사했어요. 진정한 사랑이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영미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왜 그렇게 품격 있고 지혜로웠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춘자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현재에 충실한 삶이었죠. 피로연이 끝날 무렵 순자는 수지와 민준을 불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야, 민준아, 결혼은 시작일 뿐이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거라.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순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민준아, 우리 수지가 혹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줘. 우리 집안이 조금 특별한 면이 있으니까. 순자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할머님, 앞으로 자주 뵐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제가 할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순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은 사위를 만난 것 같았어요. 든든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정장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죠.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같은 모습인데도 위험이 느껴졌죠.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수지가 순자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할머니야.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만 좀 특별했을 뿐이지. 순자의 말에 가족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순자에 대한 존경심이 더해졌죠. 가족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미가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차관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 오래전 일이지만. 춘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춘자의 철학이었어요. 겸손한 삶의 자세였죠. 그래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수지가 말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춘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이 더욱 위대해 보였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도 달라 보였습니다. 품격이 느껴졌어요. 기품이 있었죠. 할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우리 수지 결혼식인데. 춘자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죠.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명숙이 직접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선물을 들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명숙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춘자는 명숙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춘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명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춘자는 진심으로 명숙을 용서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면 돼요. 춘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명숙은 순자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그날부터 명숙은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지와 민준의 결혼 생활도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의 태도 변화로 인해 양가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더 이상 차별이나 무시는 없었죠. 오히려 수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민준도 순자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자주 찾아뵈며 조언을 구했어요. 할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순자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순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민준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순자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겸손함이요? 그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해. 순자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민주는 순자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인생의 선배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분이었죠. 한편 명숙은 친구들에게 순자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사돈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셔.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야. 친구들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런 분이었어? 응, 그런데 평소에는 정말 겸손하게 지내셔. 명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진짜 대단한 사람은 겸손하구나. 친구들도 감탄했어요. 수지는 새로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순자가 가르쳐준 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수지야, 요즘 회사는 어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할머니처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 그게 중요해.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순자는 수지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영미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소개해준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명숙 씨. 뭐려?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명숙은 진심으로 영미를 도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소박한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더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수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수지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지야, 내가 행복한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순자의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의 가족도 함께였어요. 명숙도 정호도 모두 편안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명숙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별거 아니야. 나중에 가르쳐 줄게. 순자는 기꺼이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수지와 민준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명숙과 영미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모두 행복해 보여서 기뻐. 순자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그날의 결혼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과거의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특히 명숙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순자는 다시 한번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큰 존경심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수진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죠. 몇 달 후 수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수지의 기쁜 소식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 수지가. 네,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지야. 정말 축하한다. 명숙도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지야.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는 진심으로 수지를 아꼈어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몸조리 잘해야 해요. 네, 고마워요. 수지는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순자는 곧 태어날 증손자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뜨개질로 작은 옷을 만들기도 하고 옛날 육아법을 수지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죠. 할머니,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우리 증손자인데. 순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죠. 어느 저녁 순자는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수지의 결혼식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수지가 행복해졌으니까요. 할머니, 뭘 생각하세요? 수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행복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수지가 순자를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수지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알아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지가 행복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앞으로도 겸손하고 따뜻한 할머니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더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말이에요. 수지와 민주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곧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명숙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엔딩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순자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이야기였어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